안녕하십니까. 하이데거 철학의 기여 12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철학의 기여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큰 틀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철학의 기여에 대한 일종의 깊은 강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섹션 한 섹션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줄거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근거지음, 그린둥이라고 하고 있죠. 이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철학의 기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그린둥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다 하이픈 자인 로서의 현 존재인 거죠.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이제 현 존재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논의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바로 자이트라움이라고 하는 시간 공간입니다. 탈근거로서의 시간 공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 공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이데거 후기 사유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데거에게 있어서의 전회라고 하죠. 전회. 전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런 강의에서 진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진리의 많은 어떤 핵심적인 사유들이 바로 이 철학의 기여, 이 근거지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근거지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진리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큰 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이데거는 올바름으로부터 개방성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서양에서 대체적으로 진리는 올바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바름이라고 하는 걸로 진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원래는 개방성이었다는 거죠. 이 개방성에서 이 올바름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 다시 원래의 이제 개방성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그리스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던 것, 그거하고 연관이 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방성의 이런 이제 본질적인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개방성의 장소, 시간, 공간을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존재자의 훤히 밝혀진 한가운데 일종의 제가 지난번에도 구멍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열린 장, 개방된 곳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개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가장 근원적으로 가까운 것은 바로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이러한 이제 진리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알파가 탈격이 돼가지고 탈은폐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폐가 탈하게 된 것 이런 의미에서의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이 개방성이 바로
오리지널한 그런 이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전된 여러 가지 뭐 피시스라든지 이데아라든지 페르캡툼이라든지 의식된 것이라든지 사유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한 진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제1시원에서 발전된 진리 개념 말고 이제 올바르게 제기된 진리 문제, 진리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고유한 현성에 대한 올바른 물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데거가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리의 근원적인 본질은 뭐냐? 바로 자기 은닉의 환한 밝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사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밝힘과 은닉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하고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도 세계와 대지의 투쟁, 그리고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진리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주 심오한 이러한 이제 그 밝힘과 은닉 사이에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과 투쟁과 긴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 근거지형과 현 하이픈 근거지형 그리고 현 하이픈 존재 이거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베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이렇게 밝혀진 물론 이제 이 밝히기만 된 건 아닌 거죠. 그 밝힘 뒤에 있는 은닉이 있는 건데 이런 긴장적인 밝힘을 여기에서 이제 잘 보존하고 지키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논의 방향을 정리하자면 플라톤 이전 철학에서 알레테이아가 그래도 상당히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개념하고 잘 통하는 그런 알레테이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플라톤 철학을 기점으로 해서 진리가 올바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리티칼트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1시원 전체에 걸쳐서 이런 올바름으로서의 진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심지어 발전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근대에 와서는 확실성이 된 거죠. 데카르트 시기에 오게 되면 진리는 올바름을 넘어서서 확실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서구의 진리 해석을 거부하고 진리의 원래의 의미로 이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지음에서 진리 논의의 전체적인 방향은 뭐냐면 바로 올바름의 진리관으로부터 벗어나서 개방성으로 향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개방성으로 향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이제 서양의 제1시원 처음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금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 가지고 사유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밝히는 은닉, 은닉의 밝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열린 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열린 장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열린 장. 이 열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함의 대담함으로써 자유로운 장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다스 프라이에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열린 장이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투성을 품어주고 그러나 이제 이 열린 장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은닉의 환한 밝힘으로써 이 둘은 공속적이라는 거죠. 이 공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함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제 이 밝힘과 은닉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연결돼 가지고.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서로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여기서 그, 근원 이제 투쟁이란 말을 쓰죠. 투쟁 관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둘은 서로 이렇게 이제 그, 공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투쟁과 공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이제 그 진리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로, 사건 속에서 에어 아이그니스에서 이제 에어 아이그네트 되는 것으로서의 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그 구멍이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제 이 열린 장,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인 거죠, 다.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할 때 이 다가 바로 또 동시에 열린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개방성, 그리고 이제 다, 그리고 열린 장, 이것은 이제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미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제 진리를 에어슐로셀하이트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 보게 되면 여러 밝혀져 있음과 그리고 이제 발견되어 있음, 이 이야기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리를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미 그때도 진리는 개방성하고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런 이제 이 개방성, 여러 밝혀져 있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로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할 때 이 존재 개방 장소인 거죠. 존재 개방 장소로서의 다고, 이게 바로 열린 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사건 속에서 고유화된 현으로서 이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존재와 시간에서 다자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 현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할 때 이 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고, 전회 이후에 이러한 진리와 연관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개방의 장소로서, 존재가 개방되는 장소로서의 이제 열린 장, 여기는 자유로운 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속에서 고유화된, 생생한 고유화 속에서 고유화된 것으로서의 이 현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개념으로, 또 존재 개념으로, 사건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이 자유로운 장으로서의 다, 이 다는 열린 장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장입니다. 이 이제 다라고 하는 거죠. 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 자유로운 장이 존재자를 통해서는 보호받지 못한 그런 이제 장이기는 한데, 여기는 또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혼란과 암시의 시간놀이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은 열린 장이면서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장이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놀이 공간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존재에 귀속하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다를 논의할 때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존론적으로 처해 있음과 이해와 말과 빠져 있음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다하고는 뭐 완전히 이렇게 이제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그 심화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다라고 하는 것이 열린 장이고 자유로운 장이고 시간놀이 공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현존재의 맞진동, 개견 슈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동하는 그러한 장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이제 장은 존재에 귀속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현성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리를 사유하면서 결국에는 진리에서 그 은닉의 밝힘이라고 하는 것이 현하고 연결돼 가지고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에서 결국에는 다까지 가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 진리가 이제 밝혀지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가 회상이 되냐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회상이 된다는 거죠. 알레테이아. 이것은 이제 그 알파가 탈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레테의 강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망각의 강, 은폐, 은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알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래서 탈은폐가 되는 것이 바로 알레테이아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탈은폐가 되면서 개방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 아데크바치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치죠, 일치.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이데거 자신이 다시금 열린 장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걸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시원에서의 알레테이아와 동일한 열린 장의 개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방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방성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편으로는 이것은 열린 장인데 이것을 비어있는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어있는 중심. 그런데 이 비어있는 중심에는 가장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자리는 존재자가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공허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어있기 때문에 열린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이제 일종의 항아리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항아리 같이. 이 항아리라고 하면 하이데거가 직접 이제 드는 비유입니다. 항아리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항아리에는 이제 가운데가 비어있죠. 여기. 비어있죠. 이미 이 항아리를 비어있게 만들어주는 가장자리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이제 내벽이 있죠, 내벽. 이 내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바로 이러한, 비어있음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 이 항아리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열린 장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자리들이 뭐냐, 항아리 비유에서 이것은 이제 열린 장의 개방성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발산으로서의 이제 가장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열린 장을 형성하는 가장자리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다. 그리고 이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율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개겐 슈붕이라고 하는 존재는 현존재를 필요로 하고 현존재는 존재에게 기속되는 이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 진동과 이 이제 그 전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존재에 속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 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며 유동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매우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은닉의 눈치 속에 있고요. 이런 이제 떨림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전율, 떨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으로서 존재 자체가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존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불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이렇게 전율하고 떨리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제 유동적인 것으로서의 존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제 혼한 밝힘이라고 하죠. 이 혼한 밝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는 이제 이 어두운 숲길을 걷다가 숲속에서 이렇게 그 트이는 곳이 있죠. 나무가 없는 곳에서 이제 빛이 이쪽으로 이렇게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빛. 이것을 이제 리히퉁이라고 하죠, 흔히. 이 리퉁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번역할 때 혼한 밝힘이라고 번역하죠. 어떤 분이 트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가 우거진 데서 이렇게 거기가 트여가지고 이렇게 빛이 막 그 햇빛이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밝힘은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은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편으로는 가장 심오한 근거이면서도 또 이거는 동시에 이제 탈근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거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와 탈근거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존재에 자기 은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밝혀지게 되기는 되는데 이게 진리의 한 측면인데 다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은닉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은닉은 심층적으로는 사실은 존재의 거부, 거부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존재의 깊은 특징이 뭐냐면 바로 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다 안 밝혀주는 거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심층적으로는 비진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밝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진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처럼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방과 같은 은닉이 그 근거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혼한 밝힘의 성격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의 사유를 보게 되면 이제 고유화라고 하는 것은 부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귀속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양자 중에 아무 것에도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진동이 있다는 거죠. 진동. 그래서 이 진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동은 존재의 가장 은폐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폐가 또한 가장 깊은 혼한 밝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재는 현존재를 필요로 하고 현존재는 존재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사건 사유에서 결국에는 이 진동이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진동은 가장 은폐된 본질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존재자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성하는 존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가 현성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 시간 공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공간과 시간도 역시 현성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진리와 시간 공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진리는 존재자처럼 존재하지 않고 진리는 현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로부터 시간 공간이 현성하게 되고 여기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현상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현성하는 거죠. 현성. 우리가 이제 현성이라고 하는 말은 배젠, 배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진리도 현성하고 시간 공간도 현성하고 현도 현성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존재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성에 내립하는 외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립하는 걸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균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균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도약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현 존재는 존재와 존재자 사이에 있는 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은닉을 위한 환한 밝힘이다. 이게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의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제 그 진리의 이런 이중적인 특성, 이중성이라고 하죠. 이중주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은닉과 밝힘이 이중주름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 정의를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진리는 동시에 이 심령과 탈근거로서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에서는 이제 어디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이 이제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근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탈근거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시간 공간으로서의 탈근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와 세계의 투쟁, 그리고 투쟁의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심오한 어떤 차원에 있는 밝힘과 은닉, 자기 은닉을 위한 하나 밝힘이라는 것으로부터 좀 더 한 단계 이렇게 이제 그 전개된 그러한 것으로서의 이제 그 시간 공간, 그리고 대지와 세계의 투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대지와 세계의 투쟁으로부터 시간 공간, 이것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세계의 투쟁을 이렇게 이제 그 점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심연으로서의 근거가 진리인 것이고요. 이 탈근거, 투쟁의 시공간을 탈근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대지와 세계의 투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와 근거가 함께 논의가 되는 거죠. 진리는 근거이기는 합니다. 근거는 근거이지만 심연으로서의 근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탈근거는 투쟁의 시간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시간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을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존재와 시간에서 가장 큰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주체와 시간의 관계라고 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칸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주체에 어떻게 보면 그 속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정복을 이렇게 이제 감행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제 주체의 어떻게 보면 발생 근원으로서의 이제 시간성,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시간성을 말하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제 여기에 바탕해 가지고 이제 이 존재 시간성, 존재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존재와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주체 이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현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게 사유한 책이 바로 존재와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의 기여에 오게 되면 이 현존재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새롭게 사유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 하이데거가 전회를 경험하고 진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깊은 통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근거에 대해서도 심오하게 숙고를 하게 됩니다. 진리와 근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사유는 결국엔 탈근거라고 하는 사유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탈은폐, 더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탈은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자기 은닉의 혼한 밝힘인 거죠. 달리 말하면 밝힘과 은닉의 이런 이제 그 근원투쟁, 밝힘과 은닉의 이중성, 이중주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다자인의 근본적인 재해석이 완전한 이제 재해석이라기보다는 심화의 어떤 의미인데, 원래 이렇게 이제 현존재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다 하이픈 자인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존재와 시간에는 그냥 다자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많았죠. 그러나 이제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의 의미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라고 하는 것은 열린 장이고 자유로운 장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장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이제 개방성으로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그 비어 있는 중심으로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어 있는 중심에 이런 이제 벽은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로서 이것은 이제 떨림이 있고 긴장이 있고 이런 식의 사유를 전개해 나가게 되면서 자신의 사유를 철학에 기여해서 발전시켰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그 사이에 존재와 시간을 발표하고 나서 계속되는 깊은 이제 연구와 사유가 이 철학에 기여해서 결합되면서 자신의 사유가 훨씬 더 심화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포커스가 좀 더 이렇게 존재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훨씬 더 존재 사유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템포럴리테트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의 이 사유에서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시간, 이제는 이제 공간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얼만큼 존재하고 가까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제 그 시간을 존재의 앞선 이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훨씬 더 이런 이런 존재 자체에 접근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후기 사유에서는 존재가 진리로서, 진리 사건으로서 사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논리학에서의 진리값, TF 이런 개념은 아니다. 올바름으로서의 진리 개념도 아니고 확실성으로서의 진리 개념도 아니고 심지어 실용성으로서의 진리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합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이렇게 이제 합의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진리 개념도 아닌 그런 이제 타른패로서 자기에게 권한 밝힘으로서의 진리 개념이고, 이것이 이제 바로 결국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철학의 기여를 잃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근거지음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간 긴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